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시 을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은영입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줄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으로 출마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파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을 선거구에는 모두 2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분의 후보를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시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좌석부터 소개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한길용 후보 나오셨습니다. 민생 앞으로 오직 한 길로 국민의힘 기호 2번 한길용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 나오셨습니다. 삼선의 힘으로 뼛속까지 발수하랑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정입니다. 네, 오늘 좌석 배치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번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총 4개의 주제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과 답변,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후보자들 간 개별 보충 질문과 답변,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발언은 1분 30초씩이 주어집니다. 오늘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해서 이렇게 발언을 계속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기산됩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파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사전에 선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 을 선거구 유권자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자세히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시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각 1분 30초씩이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한길용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시 을 국회의원 후보 한길용입니다. 요즘 치솟는 물가에 각종 비리와 혼탁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난 8년을 돌아보면 파주시는 타 지역에 비해 발전과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마저 듭니다. 이제 파주는 미래 신산업 유치와 새로운 인프라 구축으로 파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파주는 새 사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인의 힘은 다선의 국회의원의 어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민의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길용은 파주에서 태어나 파주에서 성장하고 파주를 잘 아는 뚝심 있는 일꾼, 교통 전문가로서 낮은 자세로 민의를 존중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잃어버린 파주의 자존심을 되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 한길용 오직 파주 시민만 바라보며 뒤처진 파주를 살기 좋은 파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민생 앞으로 오직 한 길로 한길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정 후보께서 시작 발언을 해 주실 순서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지난 2년 우리 국민 모두 힘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선물 받을 때도 우리 국민은 늘어난 물가와 은행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875원이던 대파 한 단이 국민에게는 3,900원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제 성장률은 역대 최저인 1.4%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뒤졌습니다. 정말 무능한 정부입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핵심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하다가 국민의 압력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강력히 항의하던 카이스트 졸업생은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로 개 끌려가듯이 끌려나갔습니다. 정말 국민 무시 정권입니다. 이런 무능력, 무책임, 국민 무시, 산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총선이 갖는 의미입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지난 70년간 파주는 분단 국가의 허리로 녹슨 철조망에 피 흘려야 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그 아픔을 극복하고 50만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경험과 능력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주 발전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사회자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총 4개의 주제에 대한 공통질문을 할 텐데요. 두 후보자들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기 남북도 분도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가 2026년 7월 1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최근 경기 남북도 분도 추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도로 분도할 경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정부의 정책 지원 가능성 등의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낮은 재정 자립도 문제 등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며 또 그와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정책 방향이 있다면 두 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박정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당사자로서 경기도의 분도라는 의미보다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더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분도는 그저 나눈다는 거지만 특별자치도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경기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를 균형 발전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단 이후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70년간 희생을 강요받았던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 북부의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으로 이것을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만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경기 북부에 평화통일특별도라는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청사진을 함께 그렸습니다. 지난해 9월에 경기도는 비전 선포 수식을 가졌고 2040년까지 17년간 인프라에 43조 원, 기업 투자 유치에 170조 원 등 213조 원을 투자해서 연간 일자리 114만 5천 개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의 비전을 갖고 있어야 파주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한길용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저는 경기 분도를 찬성합니다.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지역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의 재정 자립도에 대해 우려하시는 여론도 있지만 교통과 주거 여건 개선,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의 재정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일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 한길룡이 그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원샷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약속은 실천입니다. 경기 북부 분도 후 접경 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모두 풀겠습니다. 농촌 규제도 과감히 풀고 임진강 관광 특구를 조성하여 도농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일꾼 한길룡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정 후보부터 보충 질문을 해 주실 순서고요.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중심 정책은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입니다. 여기 핵심은 서울 확대와 경기 분도인데 서울이 확대되면 경기 북부는 아무리 독립한다고 해도 서울의 주변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서울의 주변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세 번째 규모의 광역단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한길룡 후보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파주 디스트럭션 계획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정해진 이제 발언 시간이 종료가 돼서요. 한길룡 후보께서 이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경기 분도 특별자치도는 만들어야죠.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메가시티 서울을 확장하는 거와 경기 특별자치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분도가 되면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도 있을 거고 또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경기 특별자치도만의 장점을 살려서 충분히 아주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잘 살려내면 아주 성공적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제일 앞장에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후보님들께 드릴 말씀이 오늘 질문 시간이 30초로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에게 원하시는 그 질문이 무엇인지 요지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빨리 질문을 조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 한길룡 후보께서 이번에는 보충 질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경기 분도에 대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찬성을 고수하고 있고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의정부에 오셨을 때 경기 북도는 강원 서도가 된다 이렇게 악평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데 우리 민주당 당론이 무엇인지 박정 의원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 후보께서 이제 보충 답변을 해주실 순서고요.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의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속도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약속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했고 지금까지 매우 잘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주민투표를 추진했는데 그걸 막은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의 행정 안전부라는 걸 모르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갑자기 경기도를 분도하겠다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맞는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경기 북부의 지리적 특수성, 환경 등을 고려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접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기 북부 도민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 경청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민투표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갖고 있고 그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누구는 반대한다는 식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초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4년 1월에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에 이르러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됩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 의료비는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노인 문제를 기초수급 지급 등의 복지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정책을 통해서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정책과 방안이 있다면 두 후보자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한길룡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초고령화 시대를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주거와 소득 보장이 필수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거 시설을 확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탄현면 주민들의 수건인 유승 앙부아주 아파트의 공동주택 전환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여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경로당에서 주 7일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공공용 일자리를 사회 서비스용 일자리로 전환하여 어르신들의 경륜이 필요한 영역에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택간호 서비스를 확충하고 국가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박정 후보께서 이번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우리 파주시을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1.7%가 돼서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시니어타운은 물론 노인 주거시설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 경우는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실버타운이라 할 수 있는 시설은 2022년 기준 308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고령 인구의 0.2%만 수용할 수 있고 상당한 목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면을 웰빙, 웰에이징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웰에이징이라는 개념은 건강하게 잘 나이 들어 가자는 의미입니다. 시범사업 형태로 적성면을 웰에이징 지역으로 지정해서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 등 어르신들께 특화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경로당 주 5일 점심 공약,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어르신 지원주택 보급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경로당 주 5일 점심 공약과 관련해 어르신들은 경로당 급식 도우미로 배치해서 조리 및 배식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소하고자 합니다. 정년 문제나 공적연금, 국가 세입세출 등 문제도 총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경험을 살려서 합리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한길룡 후보부터 보충 질문을 하면 되고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탄현면의 유승 앙부아주 아파트는 노인 복지주택으로 건립되었지만 현재는 노인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어디도 소속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박정 후보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박정 후보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유승 앙부아주 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간단치 않은 문제이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가 재정에 대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 개정으로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것들이 문제고요. 이것은 22대 총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파주 지역의 현안 문제로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앞쪽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관련 상임위원들과 상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경제특구법도 역시 17년 만에 통과가 됐고 제가 국회의원 된 지 7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열과 성을 다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쫓아다니고 그리고 정부도 설득을 통해서 결국은 이뤄냈습니다. 이 유승-앙부아주 문제 역시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제가 삼선이 되면 꼭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박정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2022년 국회 예결위 간사 때 정부는 노인 직접 일자리 2만 3천 개를 감소시키고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도 전년 대비 34억이 삭감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노인복지 대책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펼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한길용 후보께서 보충 답변을 지금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하고 또 재택 간호 서비스를 확충하고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희가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잘 모셔야죠. 정말 어르신들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로당 지원 지금 아까 민주당에서는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주 7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냉난방비 증액시켜야죠. 증액시키고 고령연금 지금 33만 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증액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르신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공통 질문 넘어갑니다. 이번엔 파주 북부 지역과 파주 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년간 파주 남부 지역은 신도시 건설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데 비해 농업 중심의 파주 북부 지역은 발전 속도가 늦고 또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활 격차와 지역 소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주 남부와 파주 북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답변은 박정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파주시 전체 발전은 평화경제 특구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는 두 날개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선거구가 획정된 것이 운정 신도시 지역과 나머지 지역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갈등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방법은 우리 금천 금능역 앞을 개발해서 운정과 금천을 연결하고 또 금천과 조리 사이는 스포츠 대표 산업 중심으로 만들어서 역시 금천과 조리를 연결하면서 크게 광역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종합병원도 유치하기가 쉽고 또 공연장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북쪽은 제가 통과시킨 평화경제 특구법을 중심으로 문산 그리고 파주 월렁면 그리고 탄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경기연구원 조사로 일자리 18만 개와 경제 효과가 30조 원입니다. 이렇게 발전시켜야지만 두 개의 큰 광역으로 발전시켜야지만 더 파주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탄현, 문산, 파평, 적성, 법원, 광탄은 관광 벨트화 시켜서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인구는 100만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1,000만 관광객을 만들어서 파주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한길용 후보께서 답변해 주실 순서인데요. 주어진 시간 1분 30초를 충분히 다 쓰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통해 접경 지역은 수도권 중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경기 북부의 특색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저렴한 토지 임대료와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혁명을 일으켜 신산업과 인구가 모여들고 재산 가치가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KTX와 서해선 GTX-H 노선을 문산까지 연장하고 전철 통일 노선을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금능역, 금천역을 지하화하고 북파주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광역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주시를 명실상부한 전국 생활권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셋째, 생존에 필수적인 주거와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북파주에는 아직도 종합병원이 없어 위급한 상황에 발만 구르는 일이 잦습니다. 저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의학연구시설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가스 공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반드시 공급되도록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 여건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박정 후보부터 보충 질문을 해주시지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균형 발전에는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일노선 연구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통일노선이 누락됐다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통일노선은 지난 21대 때 저와 윤우덕, 심상정 의원이 노력해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검토 사업으로 확정시켰다. 점선으로 반영된 사업은 누락된 것이 아닌데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 한길용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하시면 됩니다. 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선 사업으로 추천은 되었으나 그게 채택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정말 우리 북파주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전철 통일 노선 이거를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누락이 돼서 저는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능역, 금천역, 문산역에서 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작년 6월, 9월 두 차례 직접 찾아가서 전철 통일노선 꼭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넣어달라 이렇게 아주 간곡히 부탁하고 쫄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올해 예산에 반갑게도 연구 용역비 3억 원이 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누구의 노력이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여러 사람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꼭 5차,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돼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꼭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 순서 한길용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써 주십시오. 네, 후보님께서 아까 평화경제 특구 말씀하셨는데 그 특구법이 통과된 건 정말 대환영합니다. 평화경제 특구 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파주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법 좀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도권 정비법과 군사시설 보호법을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정 후보 이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특별법이라 다른 법에 우선하지만 수도권 정비법과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상위 하위의 개념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개발을 할 때는 상의를 관련 부처와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LG 디스플레이가 들어올 때도 역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묶여 있었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상의를 통해서 해결된 문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충을 좀 질문을 드리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누락된 것이 아니고 점선으로 반영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GTX H 노선과의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심상정 의원과 상의를 한 끝에 심상정 의원이 국회에서 증액한 겁니다. 누구한테 부탁했다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것을 서류로 올리거나 발언한 적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심상정 의원과 윤호덕 의원과 제가 토론회를 거치고 또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증액이 됐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본인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났기 때문에 반영시켰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너무 오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GTX H 노선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이 GTX H 노선과 통일 노선을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것은 추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파주시 현안 및 수건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파주시의 크고 작은 현안과 수건 사업이 산재해 있는데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파주시의 가장 큰 지역 현안과 수건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한기룡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현재 파주시의 최대 현안은 역시 교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문제인 저 한길룡이 파주의 교통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사통팔달에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산업과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법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당협위원장 시절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온 전철 통일 노선을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철 통일 노선은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 재생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줄 효자손입니다. 금천 조리 주민 여러분을 위해 반드시 희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능역 금천역 지하와 상부 공간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전철 지하화는 대세입니다. 도심을 양분화하는 경계선을 허물고 주민들을 위한 주거단지와 문화공간, 복합 쇼핑몰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금능역, 금천역 지하화를 통해 북파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TX와 서해선 그리고 GTX H 노선도 문산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는 문산 차량기지를 통일로까지 확장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 확충과 교육 개혁을 위한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실 순서고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한길룡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GTX H 노선은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일 때 정책 엑스포를 통해서 대선 공약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게 2021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기도지사가 받아서 대선 공약에 들어갔고 경기도지사 공약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GTX F 노선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문산, 금천, 조리, 삼송, 그다음에 건대역, 잠실, 위례, 여주, 이천으로 가는 선을 X선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F노선을 순환선으로 돌렸고 그 순환선에는 파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노선의 F노선을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H노선으로 새로 만들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운정의 GTX A가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 문산서부터 GTX H노선이 출발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통일노선과의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선을 해야 되는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북부는 교육이 부족한데 교육발전 특구를 만들어서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도 만들고 또 국제 종합예술학교도 만들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또 한편 제가 C3 블럭에다가 종합병원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지 파주가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 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룡 후보부터 보충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파주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파주시청 이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청을 C3 부지나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TF팀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박정우 후보님 공약집을 보니까 파주시청을 리모델링해서 제자리에 이렇게 다시 한다고 그러셨는데 도대체 어떤 게 민주당의 당론인지 민주당의 의견이 무엇인지 한번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박정 후보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한길룡 후보께서도 공약을 현 위치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좀 더 나가서 현 위치에서 리모델링을 한 생각입니다.
김경일 후보가 그렇게 파주 이전에 시청 이전에 대한 공약을 걸었지만 지금은 민간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론화 작업은 현 위치에 두는 것이냐 이전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또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의견 중에 저는 분명히 시청은 지금 위치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가 그렇게 정해졌다는 것보다도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고 그렇게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설사 저희 공약도 역시 이런 공약 저런 공약이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GTX H 노선과 통일 노선이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계속 물어가고 또 전문가들에 대한 포럼, 토론회도 열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28년대도 옮겨가면서의 파주시청을 리모델링해서 크게 만들고 그곳에 남은 공간들은 시민들을 위한 공원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C3 블럭에 옮겨간다 얘기도 있었지만 거기는 이미 제가 종합병원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박정 후보께서 이번에는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한길용 후보께서 조금 전에 KTX나 이런 것들을 통일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산의 철도 차량 기지를 더 넓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능곡에서 행신에서 출발했던 것을 문산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지창을 확장할 필요 없이 단지 300 몇십억 정도를 들이면 행신에서 능곡 쪽만 우회하면서 전혀 지금 기지창을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경기도에서 발표했습니다. 네네. 자, 이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 한길용 후보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봉암리의 철도 기지창이 용량이 한 300량 정도 되는데 현재 사용하는 건 한 160량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가 지금 행신에서 문산역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어차피 기지창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통일로와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북파주 발전을 위해서 전철 통일노선 KTX, GTX H 이런 전철 노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 한길용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북파주 주민들 편리하게 서울로 아니면 전국으로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꼭 만들어서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총 4번의 순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냅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나와 계신 두 후보님들의 중점 공약을 들어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들인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언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발언이 끝나면 상대 후보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질문 시간은 이번에도 30초씩 드리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공약 발표는 박정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3분입니다. 네, 저는 100만 특례시 파주, 1000만 파주관광시대를 열기 위해서 6대 비전, 7대 중점 추진 분야, 80대 세부 공약을 678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6대 비전은 평화경제 특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양날개로 파주의 2배 발전, 파주를 스포츠 산업 대표 도시로, 세 번째는 파주관광 특구를 1000만 파주관광 시대 전진기지로, 네 번째는 GTX H 신설, KTX 문산 유치, 고속도로 연결망 확대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 그리고 5번째는 수준 높은 교육기관 유치 및 교육발전 특구로 교육격차 해소로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째로는 사회안전망 확대, 취약계층 보호 강화, 삶의 질 증진으로 누구나 행복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7대 중점 과제 분야는 첫 번째, 더 새롭고 더 풍요로운 파주, 자족도시, 첨단산업도시 파주를 위한 경제로
평형지 특구 유치로 로봇,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조성하고 미국, 중국 등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경기육부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를 해소해서 파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더 신나고 더 활력 넘치는 파주를 위한 스포츠 산업 육성으로 파주 연고, 프로야구 11구단 유치, 스포츠 가치센터와 반다비 체육센터, 스포츠 전문 쇼핑몰, 스포츠 산업 단지 조성 등 스포츠 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더 재밌어 더 찾아오는 파주, 천만 관광객 시대를 위한 관광문화예술로 관광특구의 국립박물 클러스터 조성, 대규모 공연장 설치, 관람형 대규모 드라마 야외 오픈 세트장 건설 등 스튜디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더 빠르고 더 편리한 파주를 위해 파주시 연결망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금능 금천 연장 및 통일노선, 또 파주 출발 GTX-H 노선 신설, 금천역 복합 환승센터, KTX 문산 유치 등을 약속합니다. 다섯 번째, 더 수준 높고 더 똑똑한 파주를 위한 교육으로 자립형 공립고 설치, 국제예술 종합고등학교 유치, 파주 북부 교육발전 특구 지정 등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더 든든하고 더 안전한 파주를 위한 시민안전으로 제2경찰서 신설, 밤길, 빗길, 눈길, 도로 안전 향상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예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파주를 위한 민상복지로 시청 이전 없이 현위치 리모델링, 금천 주말 농장터인 C3 블럭에 공공의대와 연계한 종합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파주는 이제 50만 대도시가 됐습니다. 100만 특례시로 가고 있습니다. 4조 5천여 원의 예산을 확보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공약에 대한 질문 한기룡 후보께서 해주실 수 있고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지금 후보님의 공약을 들어보니까 이대로 되면 정말 저희 북파주가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 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 후보님께서 지난 3월에 공개한 재산은 505억인데 이번에 보면 351억 7천만 원만 신고했어요. 1년 새 150억가량이 감소인데 이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궁금해해서 여쭤봅니다. 네,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 후보께서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잠깐만요, 사회자님. 네. 이 문제는 공약하고는 상관없는 문제 같아요. 개인적인 질문 같은데요. 공약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에 대한 걸 주고받는 거지 이런 시간은 좀 아깝네요. 재산 공시지가 등이 많이 줄었습니다. 건물에. 그래서 많이 낮아졌고요. 또 정식적인 세금 내고 제가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 있었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세금 내고 증여를 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간 중앙 나왔습니다. 체육 특기자로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정학원에서 성공했습니다. 미국에 한 10만 명 정도의 유학생을 보냈고 이런 과정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이뤘습니다. 일종의 흑수저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것이 질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다리가 그동안에 치워져서 문제지 계층 이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증여나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건물가가 너무 낮아졌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소득 신고, 재산 신고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기룡 후보께서는 보충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공약과 관련된 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이 실천되면 파주시는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자녀들이 아너 서브사이터 그룹의 고액 기부자 클럽에 1억 원씩 기부를 했는데 92년생이세요. 아드님이. 92년생이 1억을 기부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다른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박정 후보 보충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답변 시간 1분 30초 동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두 아들 역시 다 회사를 다녔고요.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 소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할아버지께서 재산을 정리하시면서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번에 제 증여는 그 기부한 것들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이고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이라도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저 역시도 세비를 적금을 통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초선 때 2억을 했고요. 1억을 했고요. 재선 때 1억씩 2번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 아내도 기부를 했고 저희 장인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경기도에서 최초로 3대가 아나소사이어티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다른 기원을 통해서 기부를 더 2억을 더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부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소감을 얘기하면서 외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공헌하려는 자세를 보고 태도를 보고 본인들도 기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한기룡 후보 공약을 들어볼 순서고요. 발언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첫째, 교통 전문가 한길룡이 교통혁명을 일으켜 사통팔달 교통 구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철 통일노선을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GTX-H, KTX를 문상까지 연장시켜 북파주가 전국 생활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교통 허브를 조성하고 북파주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광역버스도 확충하여 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해결책도 제시하겠습니다. 교통망이 구축돼야 인구의 산업이 유입되고 도시가 발전합니다. 교통 전문가 한길룡이 꼭 해내겠습니다. 둘째, 신산업 유치와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LCD 산업을 통해 다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돕고 LG 디스플레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2차 전지 클러스터 산업 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국회의원이 되면 수도권 중첩 규제를 반드시 해제하고 농촌 규제도 완화하여 도농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문화가 살아 숨쉬는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아직도 인구 50만 대도시 파주를 대표할 대형 공연장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2,000석 이상의 문화 공연장을 건립하고 공릉천과 파평면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의 향토 문화와 문화재를 관리하는 파주문화원사와 파주역사박물관, 수장고를 건립하여 유구한 파주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개혁을 이루겠습니다. 특목고 예술고를 망라한 경기 영어마을에 공유학교를 지정해서 명문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를 가늠하는 척도는 교통, 문화, 교육입니다. 이 교통, 문화, 교육이 우리 파주에, 북파주에 잘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박정 후보께서 질문해 주실 순서입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한 후보께서 아리백, CF100을 충족하겠다는 공약도 하셨죠. 이 공약을 보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 정부가 아리백 대안으로 한국형 CF100을 한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은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데 실제 아리백을 통해서 대기업들은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모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기룡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현 정부도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앞으로 생산품을 생산해야 유럽 수출의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에너지는 이제 석탄 이런 거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에너지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환경 변화가 큰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R200, CF100 이런 신재생 에너지 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유럽 환경 기준에 맞는 이러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또 박정 후보께서 이제 보충 질문을 해주실 순서고요. 질문 시간은 30초 주어집니다. 지난 1월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파주시가 외면당했습니다. 핵심은 전국이 GTX라는 시대인데 파주는 포함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TX F 노선을 경기도 공약으로 추진했고 그리고 이번에 GTX H 노선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외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길용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한길용 후보 보충 답변 1분 30초 동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죠. 지금 GTX A 노선이 곧 이제 이미 개통이 됐고 일부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운정서부터 GTX A 노선을 타고 강남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GTX F, H 여러 가지 노선을 한다고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GTX H 노선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환영입니다. 이게 언제 실현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리 설계를 하고 추진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정부가 GTX 파주에서 이렇게 제외시키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GTX가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파주도 틀림없이 H 노선도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꼭 이게 완성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앞장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철도망 계획은 정말 정부 여당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언론의 발표만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꼭 힘 있는 정부 여당이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사회자 공통 질문을 하나 더 질문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직접적 원인과 현실적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까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출생률 급락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 소멸, 또 인구 소멸이라는 용어까지 등장시키면서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의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국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두 후보자께서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한길용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출산율 정말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까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조차도 어렵지만 또 결혼해서 아기를 갖는 걸 무척 두려워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복합된 요인입니다. 아이를 하나 낳아서 그 아이를 평생 교육시키고자 하는 어떤 막대한 비용도 필요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집도 없는데 애를 낳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출산율 극복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말 여러 가지 전문가 또 아니면
외국의 사례를 좀 많이 받아들여서 어떻게 저출산을 극복했는지 그런 좋은 사례들을 잘 받아들여서 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나라의 운명,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출산율 극복에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은 질문에 대해 박정 후보께서 이번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네. 30초 드립니다. 출산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부부가 노력해야 되고 또 전체가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출산율보다는 출생률이라고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출생률 감소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보니까 2023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일과 육아를 병립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주택 마련하는데 어렵다. 또 자녀 양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주거, 자녀 양육, 교육비 문제 개선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전면 폐지하고 또 아이 돌봄 수당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파주에서는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두 자녀 나면은 24평, 세 자녀 나면 33평의 분양 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및 자녀 펀드 계좌에 월 10만 원 정부 지원 등을 약속합니다. 파주는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촌 인구 감소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출산, 초등가구 조세 감면 혜택 추진 등 혜택 대상에 대한 읍면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의 출산 축하금을 기존보다도 훨씬 더 높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정책과 견해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오늘의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다면 마무리 발언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박정 후보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100만 특례시, 1000만 파주 관광시대를 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년간 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허황된 주장이라고 꾸짖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입니다. 주어진 길을 걷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없는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은 누군가가 해야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박정희 삼선의 힘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큰 꿈을 꾸지 않으면 큰 결과도 없습니다. 상상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저 박정희 바꿔보겠습니다. 파주 시민을 믿고 100만 특례시, 1000만 파주 관광시대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정치가 혐오스러울수록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투표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그리고 4월 10일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희망의 서사시가 만들어지느냐, 퇴행하는 비극의 서사시가 만들어지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써내려갑시다. 위대한 국민은 투표하는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기룡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정치인의 최고의 덕목은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은 어렵고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정치는 혼탁해서 돈 정치, 온갖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8년간 속아왔습니다. 파주 발전을 책임질 새 일꾼, 새 사람, 저 한길룡으로 선수 교체를 해 주십시오. 실력이 검증된 교통 전문가, 뚝심 있게 일하는 정책 전문가, 접경 지역인 북파주를 새롭게 발전시킬 적임자, 저 한길룡. 파주 시민의 뜻을 받들어 청렴한 정치인, 일 잘하는 정치인, 안보 1번지 파주의 자존심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오직 파주 시민만 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기호 2번
한길용을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파주시 을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바로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반드시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시 을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